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 지원. 아동학대를 비롯한 대인관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계 존중 교육.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운선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영철이와 혜원이는 같은 반입니다. 영철이가 혜원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철이는 혜원이와 무엇이든지 같이 하고 싶어서 혜원이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혜원이는 영철이의 그런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짝을 바꾸게 되었고 바라던 대로 영철이는 혜원이와 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철이는 혜원이의 것은 뭐든지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놓인 혜원이의 지우개를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혜원이는 왜 자기 지우개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영철이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혜원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교실 뒤에 앉아서 공기놀이를 하는 혜원이 곁에 가 앉았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공기놀이를 혜원이 앞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 공기 잘하는데 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하는 공깃돌을 집어 다른 아이들이 못하는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혜원이와 그 친구들이 화를 냈습니다. 영철이는 자꾸 화를 내는 혜원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혜원이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영철이에게는 공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철이는 혜원이를 껴안았습니다. 혜원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그러지? 영철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성폭력 예방 교육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폭력, 학교폭력, 대인관계상의 폭력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침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결과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경계 존중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동에게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동 학대와 대인 간의 폭력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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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경계 존중 교육의 중요성과 안전을 유지하는 습관과 뇌 발달, 그리고 애착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 존중 교육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경계 존중 교육의 중요성. 아동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안전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동 학대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안전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은 아동은 이후에 자라면서 자신의 안전을 돌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능력이 발달되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나와 주변 사람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방법인데요. 그럼 아주 쉽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경계 존중 교육이 왜 아동학대 예방에서 다뤄져야 할까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동끼리 사소한 말다툼이나 몸싸움에서부터 심각한 성폭력까지 크고 작은 폭력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개인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폭력 현상에 대해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왜 이런 갈등과 폭력이 생기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대로 친구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고 상대방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데서 갈등이 싹틉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줄이려면 상대방의 물건, 몸, 감정, 기분, 언어까지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경계 존중 교육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올바른 가치관 교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다면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 존중 교육은 아동이 어릴수록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뇌가 발달하고 있는 중이고 어린 시절의 교육은 뇌에 더 잘 기억되고 더 오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동에게 상대방의 경계를 함부로 넘나들지 않고 더불어 나의 경계도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내 경계를 넘어온다면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자기 표현을 잘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아동이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아동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고 존중한다면 자존감이 높은 아동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런 아동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2. 안전을 유지하는 습관과 뇌 발달. 안전한 습관은 뇌의 발달과 함께 길러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 뇌 중 위험을 감지하는 뇌인 변연계는 이미 성숙되어 태어납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뇌인 전두엽은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성숙해 갑니다. 발달하고 있는 아동의 뇌는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부위인 시냅스가 점점 더 만들어지면서 형성됩니다. 특정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뇌세포들이 점점 더 정교하게 연결되어서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세포의 연결성이 증가하면 뇌는 더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더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이 자라면서 사용하지 않는 뇌세포는 뇌가 스스로 가지치기를 통해서 없애버립니다. 사용하는 뇌세포만을 남겨서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뇌세포와 연결성을 증가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을 유지하는 습관과 뇌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 36개월 된 아동이 말할 수 있는 언어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아동은 부모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아동이었고 두 번째로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아동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이었고 가장 적은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아동은 정부 보조를 받는 부모들과 함께 자란 아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기관리 방법을 배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돌봄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얼마나 조화롭게 상호작용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동에게 보이는 반응성이 더 높을수록 더 깊은 애착이 형성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들도 엄마나 아빠가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불안해합니다. 아동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에게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거울 뉴런이라는 뇌신경세포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더 잘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자코모 리촐라티 박사가 2001년 유명한 과학 저널인 뉴런지에 나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거울 뉴런의 발견을 알렸습니다. 이 거울 뉴런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한 일로 비롯되었습니다.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심어서 뇌의 신경세포의 활성화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실험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연구원이 배가 고파 그만 그 바나나를 자신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원숭이의 뇌에서 자신이 바나나를 먹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세포가 활성화된 것을 그 연구원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가 느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공감에 대한 뉴런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연수의 주제인 아동학대는 부모가 아동을 함부로 다루고 존중하지 않는 상태를 아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대받은 아동을 어떻게 가르칠지, 그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하는 대인관계상의 폭력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결과를 가지고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3. 안전을 유지하는 습관과 애착 유형. 인간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애착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착이란 아동이 특정한 어른을 한 명 선택을 하여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대개 아동은 자신을 가장 많이 돌봐주는 사람에게 애착을 가지게 되며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에게 애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착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 사람이 2순위가 됩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게 되면 아이는 2순위 사람에게 가장 큰 애착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을 유지하는 습관과 애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애착은 크게 안정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큰 문제 없이 해결합니다. 불안정 애착에는 회피형 애착과 양가형 애착 유형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배가 고파도 빨리 배고픔을 해결해주지 않고 기저귀가 젖어도 빨리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 등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반응해주지 않고 내버려둔 경우에 회피형 애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회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애착 중에 양가형 애착 유형은 저항형 애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 돌보는 양육자가 어떤 경우는 빨리 반응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등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했던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그리 높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매달리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전화를 자주 하던지 문자를 자주 보내던지 아니면 곁에 있으려고 하던지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대인 간의 접촉을 추구하는지 불안이 높은지에 따라서 애착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대인관계에서 적절히 위로받고 그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룰 수 있습니다. 불안이 높지 않으며 대인 간의 거리가 적절합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은 주변의 자극에 별로 반응하지 않고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도움이나 접촉을 별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높지 않고 대인 간의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항형 애착 유형의 사람은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많이 내며 접촉을 많이 추구합니다. 불안이 높으면서 대인 간의 거리가 매우 좁은 사람입니다. 이렇듯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애착 유형에서도 대인관계상의 거리가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경계 존중 교육이란 이러한 사람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므로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대인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므로 경계 존중 교육을 꼭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지면 자기 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고 평생 동안 건강한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내적 통제 소재가 구축됩니다. 이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행동에 대해 자신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차릴 수 있고 그것을 상대방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느낌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행동에 대해서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애착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된 아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구분할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장난과 진지한 행동을 구분할 수 있고 속임수가 포함된 상황이나 위험한 사람을 가려내는 능력을 가집니다. 또한 같이 놀고 싶은 친구가 되고 다른 사람과 조율하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반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 두려울 때 부모가 안정감을 주는 원천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모가 그 두려움을 주는 원천이 되므로 아동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두려움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모순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학대받고 방치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애원, 울음을 양육자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동은 폭력을 멈추게 하고 관심과 도움을 받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랍니다. 그 결과 아동은 포기하는 것에 길들여져 시간이 흘러 어려움에 직면해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해리 할로우의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애착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해리 할로우는 아기 원숭이를 태어나자마자 엄마 원숭이로부터 분리하여 철사로 만든 원숭이와 함께 두었습니다. 철사 원숭이 하나에는 우유병을 매달아 두었고 나머지 하나에는 털로 만든 옷을 입혀서 폭신폭신하게 해두었습니다. 아기 원숭이들은 배가 고플 때만 우유병을 매단 원숭이에게 가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폭신한 털 원숭이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도 다른 사람과 떨어진 상태에서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을 향한 욕구는 직장생활, 친구들, 가족들에게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방식으로라도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자꾸 싸움을 걸거나 아프다고 하여 관심을 받거나 법적 소송을 하는 등의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많은 아동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집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여 자라서 학교에 온 아이지만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동에게 교육을 한다면 그 아동의 인생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뇌가 발달합니다. 아동의 뇌는 발달하고 바뀔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아동뿐 아니라 그 아동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나의 가족들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 경계 존중 교육.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아이들에게 경계 존중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현의 양성평등교육원의 교수가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키기 위해 고민하다가 만든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라는 제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준수는 여자친구인 지아가 좋아서 껴안았는데 지아가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수에게 경계 존중 교육을 시키는 내용의 동화책입니다. 아동에게 알려주는 경계 존중 교육은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경계 존중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른들도 이런 물리적인 경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경선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 간의 국경선을 함부로 침범하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때문에 국경선을 넘을 때는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즉, 다른 나라의 사람이 그 나라로 들어갈 때 미리 알리고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는 사전 허락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계를 넘나들 때는 미리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인도와 차가 다니는 차도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차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길을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차들도 도로에서는 차선을 지켜야 합니다. 인도와 차도와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다칩니다. 차들도 부딪혀 부서집니다. 이는 경계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에도 경계가 있듯이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사적인 영역을 구분해주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보이지 않는 공기방울처럼 주위를 감싸고 있는 공간이며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끼는 사적인 공간을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비눗방울과 같은 것을 상상하면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사적인 공간, 퍼스널 스페이스는 사람 간의 친밀도나 신뢰도 등에 따라 개인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다릅니다. 또한 동일한 사람이라도 당시의 상황에 따라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사람 간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 싸움이 일어나거나 다치거나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경계를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 흔히 성추행을 하지 맙시다, 성폭행을 하지 맙시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이러한 사적인 공간을 동의 없이 넘어오는 가장 극단적인 경계 침해입니다. 본 차시에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 이러한 경계를 넘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사이의 경계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동의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다고 얘기하면 반드시 그 의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역시 일상적인 학교 생활 중에서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수용되고 인정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아이의 경계가 지켜지지 않으며 당연히 경계 존중 교육도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경계 존중 교육을 통해서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배우고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동에게 하는 경계 존중 교육이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서 우리들 사이에도 사적인 영역이 존중되고 폭력이 지금보다는 적게 일어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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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경계 존중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일수록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경계 존중 교육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을 유지하는 습관과 뇌 발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뇌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 시절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을 유지하는 습관과 애착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동은 자신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존중 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계 존중 교육이란 사람마다 사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을 침범할 때는 미리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친밀도, 신뢰도, 상황에 따라 사적인 영역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를 비롯한 대인관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계 존중 교육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